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훨씬 더 빠르게 우리 가까이에 오고 있는 것을 좀 실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 오피스 구축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건이죠. 코로나라는 것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많은 기업들이 빠르게 도입해야 된다고 이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스마트 오피스 도입하고 난 뒤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워크센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가상현실 공간인 스마트 프리로 구축을 해야 되나? 이렇게 혼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여전히 여기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여전히 답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 일하는 게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단어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스마트 오피스는 공간을 바꾼다기보다도 사람을 담아내는 틀을 바꾼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구축된 것들에 대한 부분들, 즉 바뀐 문화를 가지고 그다음에 워크센터도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또 훈련된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오피스 프리, 즉 가상 공간에서 만났을 때 기업이 여전히 또 서로 콜라보할 수 있고 의사소통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단계로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부분을 구축을 하면 정말 몇몇 기업들이 후회했던 우리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많이 들여서 전사적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구축을 했는데 왜 기업 문화는 안 바뀌지? 왜 우리가 일하는 문화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지? 왜 위에서 그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일하는 방법들은 그대로 가야 되지? 하는 이런 혼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 SOCI 모델을 구축하게 된 이유도 사람을 담는 틀을 바꿈으로써 공간을 바꿈으로써 기업 문화를 바꾸자는데 일단 아이디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스텝으로 어떤 솔루션을 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에 대한 것들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타트를 좀 보여주시면 사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1단계 스마트 오피스 구축 단계, 두 번째 단계인 스마트 워크센터, 세 번째 단계인 오피스 프리에 대한 걸 설명을 하지만 오늘 이제 유튜브 강연에서 단계별로 자세히 좀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적인 관계상 좀 어렵고 다음번에 이제 단계별로 시범 단계에서는 어떻게 세부적으로 구축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스마트 워크센터 할 때도 시범 단계는 어떤 주안점으로 또 구축을 해야 되고 또 확산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오피스 프리를 선언할 때 시범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아마 다음번에는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아요. 사실 오늘에 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관점은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오해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스마트 오피스를 자유자석제냐 공유자석제냐 이런 거 관점보다는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스마트 오피스,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오피스 그리고 오피스 프리에 대한 방향이에요. 이것이 단계별로 걷고 그 다음에 뛰고 날게 하기 위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걸을 것이냐 그리고 걷는 것이 충분히 훈련이 되고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뛸 것이냐 스마트 워크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뛰어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을 것이냐 즉 오피스 프리를 선에서 가상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비행을 하면서 날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세 단계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갑자기 오피스 워크센터를 해야 되겠다, 오피스 프리를 선언한다,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해야겠다는 관점에서 좀 벗어나자고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보시면 여전히 옆에 구축 단계, 1단계 스마트 오피스 시범 단계와 스마트 오피스 전사 확산 단계를 설명을 하면서 옆에 보면은 SOHI, SOY, SOSI, SOWI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거는 지난번 강의 시간에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SOHI는 뭐고, 또 SOY는 뭐고, SOSI는 뭐고, SOW는 뭔지,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일부분은 이제 그때 참고를 하시거나 아마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 단계를 열어봐 주시면 스마트 워크센터 시범 사업을 구축을 할 때도 사실 보시면 이렇게 옆에 SOCI 모델이 있어요. SOHI, SOY, SOSI, SOWI입니다. 즉 2단계에서도 여전히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전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식, 또 워크센터에 대한 거, 4차 산업에 대한 수준, 그리고 일하는 문화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을 조사해서 그 발판 후에 우리가 조직 문화 변화 관리죠. 워크센터 도입할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조직 문화, 그러니까 1단계에서 스마트 오피스 도입 단계에서 했던 그 단계에서 다음 변화 관리 가이드라로 나아가는 거죠. 워크센터를 할 때도. 그 다음에 이제 SOSI가 변화가 됐잖아요. 그 전 단계에서는 본사인 스마트 오피스를 공간을 이제 시범 단계로 해서 전사 학단 단계로 갔다 그러면 워크센터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의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공간은 그러면 어떻게 단계별로 정리를 하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공간에 대한 걸 냅니다. 그러고 나면 여전히 이제 WI 우리가 그 공간 스마트 오피스와 스마트 워크센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워킹 이노베이션 즉 일하는 문화를 혁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단계로 이제 도입을 하겠죠. 그럼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던 이 바로 전장표였던 SOCI 모델, 어쨌든 SOCI 모델에 의거를 해서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SOCI 모델이 스마트 오피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스마트 워크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SOCI 컨설팅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관점이나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공간의 형태, 일하는 혁신의 기법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강연을 드릴 때 사실 SOCI 모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데이터베이스. 즉 데이터베이스라는 우리 기업이 놓여 있는 그리고 SOCI 모델의 이 4가지의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읽혀져야지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사실 나중에 이 데이터베이스는 AI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우리 기업 문화의 지속성장 가능한 데이터를 구축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오피스 프리를 선언한 다음 단계에 설명될 것 같아요. 다음 모델을 열어봐 주시면 마지막 단계인 오피스 프리 시범 구축 단계와 오피스 프리 전사 확장 단계에서도 여전히 SOHI, SOY, SOSI, SOWI라는 이 SOCI 모델에 대한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화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앞단에 얘기했던 스마트 오피스 도입과 스마트 워크센터 도입과 또 스마트 프리 구축 단계에서 이 모델이 다른 모델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즉 우리 기업이 얼마나 걷고 있지, 그 다음에 얼마나 뛰고 있지, 날 준비는 되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지표가 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워크센터보다도 이 기능적인 부분보다도 제도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조가 될 것 같아요. 그 제도적인 것들은 오늘은 이제 사실 여러분하고 나누는 부분들은 사실 공간적인 관점에서 스마트 오피스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공간을 떠나서 이렇게 스마트 오피스 도입과 그다음에 스마트 워크센터와 오피스 프리를 구축하는 단계 그 뒤에 뒤따라가는 부분들은 여전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인사제도라든가 의사결정, 그다음에 평가 이런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은 뒤따라서 함께 변화 관리를 겪어야 되겠죠. 사실은 짧은 시일 안에 이 스마트 프리까지 가는 거는 5년 안쪽이면 참 좋겠어요. 바람직한 모델은. 한 1년, 2년 차에는 스마트 오피스를 올바로 도입을 하고 또 한 2, 3년 차에는 스마트 워크센터까지 좀 실험 운영하면서 확산해보고 그 다음에 5년 차에 스마트 프리까지 도입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한 모델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때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했다가 또 스마트 워크센터도 도입을 해봤다가 갑자기 스마트 프리도 선언을 해봤다가 이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 몰라요. 기업이라는 거는 한 사람의 변화가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기업이 크면 클수록 그 많은 사람들을 담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의식 그리고 생각이 영향을 미치는 그룹이에요.
그 많은 생각들을 평균 이상의 어떤 의식 수준을 높여 나가는 부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에 있는 임원들이나 중력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력진들이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단계에 스마트 오피스와 스마트 워크센터와 스마트 풀이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강연이긴 해요. 오늘 스마트 프리를 어떻게 선언하고 스마트 프리를 올바르게 도입하는 것들은 이제 차후에 오피스 프리를 자세히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것은 2차 강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저희들의 관점은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할 때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혼돈하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으로 스마트 오피스 그리고 스마트 오피스 프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SOHI는 오피스 프리 단계에서 많은 기업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느 수준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이라 그러면 SOI는 여전히 기업 문화 조직 문화의 변화, 관리 가이드라인 목표에 의해서 일하는 방법들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 SOSI는 오피스 프리인데 왜 공간을 남겨놨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SI는 이제 가상 공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 공간도 기업마다 맞는 가상 공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상 공간에서 서로 모이는 것도 사실 하나의 어떤 모델, 어떤 가상 공간이 필요한지를 단계별로 접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SOSI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공간에서 전체적인 WIO, 일하는 문화에 대한 방법까지 할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죠. 다음 장도 좀 열어주시면, 사실 앞단에 말씀을 드렸던 이게 첫 번째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이제 우리 SOCI 모델이 있죠. 단계적으로 밑에 이제 4단계가 있고 이것이 이제 버전 1, 버전 2.0, 3.0, 4.0, 5.0으로 이제 이렇게 기업마다 올라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6단계하고 약간 구분이 되긴 하는데 첫 번째 스마트 오피스를 올바르게 구입하는 버전 1단계가 시험 사업을 구축을 하고 올바르게 시범 사업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전사 확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버전 2.0에서는 워크센터를 시범적으로 올바르게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확산을 하고 그리고 만약 버전 3.0 정도에서는 오피스 프리를 구축을 해서 가상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버전으로 바뀐다. 이렇게 인식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밑에 있는 아랫부분에 대한 스마트 오피스를 올바르게 구축을 못 해놨을 때 스마트 워크센터, 오피스 프리 즉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혁신적인 일하는 방법으로 갈 때 틀림없이 제약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래 1단계, 2단계에 대한 것도 소홀히 하면서 오피스 프리를 가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직 문화라는 것이 한꺼번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바닥에 탄탄한 기초가 놓여 있을 때 그 다음에 날 수 있는 거죠. 사실 심지어는 그 1단계마저도 굉장히 힘든 단계로 보고 있어요. 저기 버전 1단계, 이 4단계를 도입을 해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는 기업도 아주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이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을 견학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협과 같은 공유 오피스를 도입을 해서 도입을 하는 게 대부분의 사례지 이렇게 SOHI에 대한 데이터와 SOI에 대한 데이터, SOSI, SOWI에 대한 그 변화관리 지표 계획을 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스마트 오피스를 기업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모델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컨설팅을 했고 또 이 도입을 했을 때 얼마나 크게 그 기업 문화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저희들은 확신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다른 관점, 이 1단계에 대한 부분에도 조금 이제 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오늘은 말 그대로 스마트 오피스 그리고 오피스 프리 4차 산업혁명의 마지막 가오자는 그런 이제 그 사무 공간이 없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문화 구축까지 가고자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네. 이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SOCI 모델과 또 오피스 프리, 스마트 오피스의 관계를 오늘은 이제 설명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창민 수석님께서 이제 마지막 장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단계별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유튜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정리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부분 아마 뭐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 가실 겁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1회 강연을 보시면 SOCI 모델에 대해서 구축 노하우를 저희가 모델 소개도 상세하게 해드렸고요. 이 단계별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다만 오늘 2회 강연에서 이 SOCI 뭐 스마트 오피스와 오피스 프리, 그리고 뭐 그 사이에 스마트 워크센터도 있죠. 이 1단계, 2단계, 3단계 각 단계에서도 SOCI 모델을 접목해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대가 당연히 좀 포스트 코로나가 굉장히 앞당겼잖아요. 스마트 오피스의 도입과 관련된 부분을 처음에는 이것도 설득하는데 굉장히 저희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적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는 시대적 이런 당면 과제를 전환함에 있어서 SOCI 모델을 이용해서 스마트 오피스를 시범 사업으로 구축하고 전사로 확산하고, 또한 SOCI 모델을 통해서 스마트 워크센터를 시범 사업으로 구축하고 전사로 확산하고, 또 마찬가지로 SOCI 모델을 통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오피스 프리 시범 사업, 또한 전사 확산, 이런 모든 각각의 단계를 저희가 이렇게 표준화 해둔 것도 저희가 임의로 표준화해둔 것이 아니라 모든 클라이언트 분들,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했던 여러 가지 경험치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것이니만큼,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 기업이 뭐 신생 기업인데 오피스 프리 할 거야, 이거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워크센터부터 해야 되나 고민하시면 일단 우선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 오피스 시범 사업 구축 단계부터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대표님.